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운영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3시든 일요일 아침이든 코인처럼 언제나 애플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수백억 원짜리 빌딩이나 고가의 미술품 같은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1만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국경이 사라지고 시간이 무의미해질 다가올 미래의 금융시장. 여러분은 혹시 이 멈추지 않는 새 고속도로 위를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때는 1792년 5월 17일 24명의 브로커가 뉴욕 월스트리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버튼우드 나무 아래 모여서 주식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서명했는데요. 이 협정 이래로 지난 234년 동안 전세계 주식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오후 4시가 되면 돈도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열고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굳게 닫힙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2026년 1월 19일 이제 이 오랜 법칙이 완전히 깨지려고 합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 NISE가 미국 규제당국에 파격적인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폐장시간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새벽 3시든 일요일 아침이든 코인처럼 언제나 애플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한편 2026년 1월 15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 및 유통을 위한 두 가지 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토큰증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월가의 NISE는 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한국의 여의도에서는 토큰증권과 관련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권을 토큰화하면 뭐가 좋은 건지, 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전세계 주식시장의 운영규칙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이 운영체제의 대전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NISE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일종의 투기판 취급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통금융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는 사실상 그들의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26년 1월 말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큰화는 금융시장의 필연적인 진화다. 모든 자산들은 토큰화 될 것이다. 잠깐 여기서 토큰화란 종이나 전자장부에 적어서 관리하던 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기술 위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마치 우주에서 뛰어놀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하듯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뛰어놀기 위해서는 토큰화라는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산이 블록체인 망 위에서 전 세계 언제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분명 2017년 10월 국제금융협회 회의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자금 세탁을 위한 기술이다 라고 말하던 레리 핑크가 어느새 이제는 블록체인이 단순히 불법 자금과 코인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투명하게 돌릴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필연적인 진화라고까지 말하면서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1등 거래소 NISE는 지난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며 증권법 체계의 온체인 현대화를 추진한 것, 또 지난해 9월 나스닥 거래소가 미국 증시 최초로 토큰화 증권의 공식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위기감을 느꼈는지 NISE도 결국 우리가 직접 판을 깔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럼 NISE가 이렇게 나서기 전까지는 토큰 증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 미국의 모든 혁신 기업들이 조용히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토큰 증권은 로빈후드와 블랙록 같은 일부 혁신가들에 의해서 해외를 주 대상으로 은은하고 치밀하게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투자 플랫폼 회사 로빈후드는 24시간 주식 거래 서비스를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시작하기엔 SEC의 규제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토큰 증권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이들은 유럽의 금융규제 중 미피드2라는 틀을 이용해서 유럽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자국민인 미국인은 가입조차 못하게 막고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한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그들이 만든 토큰화 펀드인 비들은 아무나 살 수 없었습니다. 미국 증권법에는 레그 D와 레그 S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그디는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 혹은 부자들에게만 팔면 유도리 있게 좀 봐줄게 라는 것이고, 레그S는 미국인 말고 외국인한테 팔면 터치 안 할게 라는 조항입니다. 일종의 규제 대피소인 셈이죠. 블랙록은 이 조항들을 이용해 최소 투자금 65억 원이 넘는 미국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만 모아서 조용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블록체인으로 국채를 거래해도 전산 오류가 없는지, 배당금은 잘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검증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지난 1년 동안 월가는 전 세계를 실험실 삼아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NISE가 만든다는 토큰 증권 플랫폼은 이 선례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대상의 실험을 끝내고 모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토큰 증권이 진짜냐 가짜냐의 의미도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팔았던 토큰화 주식은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그 회사와는 합의되지 않은 채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합성 계약 상품이었죠. 실제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로빈후드가 먼저 애플 주식을 사고 애플 주식이 오르면 그만큼의 돈을 줄게 라고 약속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고객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투표권 등 여러가지 주주의 권리를 받을 수 없었고, 만약 로빈후드가 망하면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로빈후드가 오픈AI의 비상장 주식이라며 팔았던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오픈AI 측에서 직접 이건 우리 주식이 아니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부정하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NISE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실제 현물 기반의 토큰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진짜 주식을 토큰화해서 만든 진짜 토큰 증권을요. 그런데 주식은 이미 지금도 증권시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굳이 NISE는 왜 토큰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기존에 없던 세 가지 기술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T+0 결제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식을 팔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T+2 결제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 주식 대상으로는 T+1 결제로 바뀌었지만, 환전까지 하려면 사실상 여전히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쓰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시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기다림의 시대가 끝나고 돈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거죠. 둘째, 24시간 가능하고 저렴한 매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은행을 거쳐 송금한 후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증권사가 대신해 주었지만, 이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시간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오면 바로 NISE로 가서 우량주를 쇼핑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은행 같은 중개인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 투자의 민주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의 상품은 기관이나 외국인만 살 수 있게 디자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NISE 이들은 이제 개인과 기관 모두를 위한 메인스트림 시장으로서 토큰 증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요. 그럼 이제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미국 주식에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큰화하게 되면 기존의 기관 투자자만 접근 가능하던 덩치 큰 상품도 잘게 쪼개서 조각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100억짜리 상품 하나를 100만원짜리 10,000개로 팔 수 있게 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별로 이 토큰 증권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할지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위 세 가지 장점을 모두 실현할 수 있게 NISE는 토큰 증권 플랫폼을 만들고 유통시키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민간 기업들의 주도로 시장을 먼저 열고 있다면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먼저 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 국회는 드디어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장부로서 인정하고 토큰 증권을 정식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리 핑크가 브라질과 인도의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칭찬하면서 금융의 민주화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이번 법안 통과가 바로 그 금융 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수백억 원짜리 빌딩이나 고가의 미술품 같은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1만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깐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통과됐는데도 여전히 한국 토큰증권 시장에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판 토큰증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STO 장외거래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원래 1월 초 정부는 몇몇 사업자들을 선정했었고 그 라이센스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개정 법안이 통과된 하루 전날 1월 14일 돌연금융위원회가 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부여 안건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 몇 년간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일부 샌드박스 사업자들에 한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법의 미비로 인해서 혁신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절충안이었죠.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플랫폼 STO 장외거래소의 이번 예비인가에는 여러 기업들이 모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했었는데요. 세 가지 컨소시엄, 한국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그들이었습니다. 이 중 샌드박스를 통과해 시장을 힘들게 개척해온 것은 주로 루센트블록 같은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7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예비인가 결과는 기득권인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정작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인 거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다 닦아놨더니 기득권 기업이 와서 쫓아내고 톨게이트 비용만 챙기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대형 기관이 해야 안전하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큰 논란이 되었고 해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우선 인가 부여를 보류한 것입니다. 차세대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다툼과 논란이 벌어진 거죠. 아직 과연 이 사태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명확히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토큰 증권과 관련한 각 나라의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민간이 주도하며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한국도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운영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월가의 NISE는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밤 11시든 새벽 2시든 내 지갑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수수료가 가장 싸고 거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자금을 옮길 것입니다. 그곳이 뉴욕이든 아니면 한국의 새로운 거래소든 말이죠. 국경이 사라지고 시간이 무의미해질 다가올 미래의 금융시장. 여러분은 혹시 이 멈추지 않는 새 고속도로 위를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2026년 1월 19일 NISE의 토큰증권 플랫폼 발표는 먼 훗날 금융시장에 새로운 막이 오르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